법칙만 가지고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에서 로그를 이용하는 걸 추천하는데요. 로그를 이용하는 걸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출제 의도대로 이제 지수 법칙만 가지고 풀면요. 양수 AB에 대해서 2의 A제곱은 3의 B제곱이래요. A 플러스 B는 3분의 4 AB래요. 이거를 구하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구하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면 간단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죠. 그래서 일단 뭐 되든 안 되든 뭐 얘가 쓸모가 있든 없든 일단 한번 써보는 거죠. 8의 A제곱은 2의 세제곱의 A제곱이죠. 그거를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를 다시 쓸게요. 2의 3의 A제곱을 표현할 수 있고요. 3의 B제곱은 가만히 봤더니 어디서 보내죠. 2의 A제곱이죠. 결국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하면 답이 되는구나. 이것도 알 수 있겠어요. 뭐 일단 그거는 그렇고 이제 이걸 가지고 풀면 되는데 문자가 2개고 식이 2개니까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구나 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면 이제 말리죠. 지수법칙에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1차 연립방정식, 2원 1차 연립방정식이 아니라 지수에 올라가 있고 이래버리면 이걸 방정식으로 AB를 정확하게 구하기는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어떤 조작을 해서 계산을 해서 이거 구하고자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좌변에 첫 번째 식을 쓰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결론을 먼저 스포하자면 양변에 이걸 곱할 거예요. 우리는 2의 B제곱을요. 이걸 곱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왜 이걸 곱하는가? 그게 우리는 포인트인데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밀당하는 거예요. 자, 좀만 기다려요. 자, 일단 계산해보면 2의 A 플러스 B제곱은 3의 B제곱 곱하기 2의 B제곱이 되죠. 2의 A제곱에 2의 B제곱 했으니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럼 얘는 뭐가 돼요? 6의 B제곱. 여기도 빠르게 갈게요. 이게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A 플러스 B를 봤더니 여기 있죠. 그럼 얘를 한번 바꿔봤어요. 해주시면 2의 A 플러스 B 자리에 3분의 4 AB를 넣어요. 됐죠? 그럼 우변은 뭐가 돼요? 6의 B제곱이 되죠. 그럼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괄호를 이렇게 써줄 수 있나요? 이거에 B제곱 할 수 있죠. 왜요? 똑같이 B제곱을 해준 거죠. 그럼 양변에 뭘 해주면? B분의 1제곱을 똑같이 해주면 좌변은 뭐가 돼요? 2의 3분의 4 A제곱이 되고 우변은 6의 1제곱이 되는 거죠. 이제 슬슬 보이시나요? 우리가 원하는 거 누구죠? 2의 4a제곱이죠. 그럼 양변에 몇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3제곱을 해주시면 2의 4a제곱은 6의 세제곱이 돼서 216으로 됩니다. 오! 엄청 막막했던 문제인데 겁나 쉽죠? 왜요? 이거 하고 이거 했더니 그 다음 계산은 일사천리였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려워했던, 못 풀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거를 곱할 생각을 당신은 어떻게 했느냐? 그 아이디어가 중요했던 건데 이거를 곱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럼 이걸 곱할 생각을 우리가 이 시기에서 뭘 보고 생각을 해냈느냐? 그걸 공부하셔야지 다음번에 내가 다른 문제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도 풀죠. 그냥 곱해서 답이 나오네? 오 신기하다. 오 이래버리면 다음번에도 또 박수치고 끝나죠. 우리는. 왜 이걸 곱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걸 공부하자고요.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주어진 식들을 봐요. 뭐가 있어요? A 플러스 B가 있죠. 지수의 AB가 있죠.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계산을 할 때 지수의 A 플러스 B가 필요한 거예요. 지수의 A 플러스 B가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 좌변에 이미 2의 A제곱이 있으니까 지수가 A 플러스 B가 되려면 2의 B제곱을 곱하면 되는구나. 이 생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곱했던 거고 곱해서 A 플러스 B를 만드니까 그 A 플러스 B를 3분의 4 AB로 바꿔서 계산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눈치채셨나요? 여기서 2의 B제곱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갈 수도 있겠죠. A 플러스 B를 만들기 위해서 좌우변에 뭘 곱해요? 그렇죠. 3의 A제곱을 곱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었겠네요.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A제곱 곱해주면 좌변은 뭐 돼요? 2의 A제곱에 3의 A제곱 곱하니까 6의 A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3의 A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그 A 플러스 B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6의 A제곱은 3의 3분의 4의 A, B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를 다시 한번 써주시면 얘는 3의 3분의 4의 B의 전체 A제곱이 되는 거고 A제곱, A제곱 똑같이 있으니까 양변을 A분의 1제곱 해주시면 6은 3의
3분의 4의 b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얻어낸 상태에서 얘를 다시 한번 좌우변에 3분의 3제곱을 해주면 6의 4분의 3제곱은 3의 b제곱이 돼서 3의 b제곱이 이게 나와요. 3의 b제곱이 나와요. 근데 그게 뭐랑 같아요? 2의 a제곱이랑 같잖아요. 그럼 양변에 4제곱 해주면 2의 4의 제곱은 6의 세제곱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곱할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인 건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가 뭔데요? 이렇게는 얘를 생각하는 게 이렇게예요. 이걸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할 때, 시험 볼 때. 막 긴장하고, 막 시간은 없고, 막 후반부 되면 막 시간 얼마 없고, 막 시계는 보고 막 그러면 안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지수법칙에 관련된 어떤 이런 류의 문제는요. 쿨하게 로그를 쓰세요. 선생님 저 로그는 좀 두려운데. 아니에요. 선입견 가질 필요 없어요. 로그가 차라리 쉬워요. 왜? 로그는 지수를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쿨하게 로그를 쓰는 걸 선생님 추천합니다. 로그를 써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의 a제곱이 3의 b제곱이 있고요. 다시 한번 쓸게요. a 플러스 b가 3분의 4ab일 때요. 얘를 로그를 쓴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류의 문제들이 있어요. 2의 a제곱은 3의 b제곱은 5의 c제곱은 7의 d제곱은 이런 식으로 조건이 문제가 있을 때는요. 쿨하게 t를 k 이런 걸로 두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로그를 각각 사용하면 지수에 있는 문자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2의 a제곱은 3의 b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쿨하게 얘를 뭐라고 하라고요? t라고 치환을 하시라고요. 쿨하게 t로 치환해 주시면 2의 a제곱은 t죠. 여기서 뭘 얻어낼 수 있어요? 로그의 정의. a는 로그 2의 t다.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3의 b제곱은 t다 라고 할 때 b는 뭐가 돼요? 로그 3의 t가 되는 거예요. a, b를 동일한 문자로 표현이 가능해진 거죠. 미지수의 개수를 줄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봐요. a랑 b를 더합니다. 그럼 로그의 2의 t 플러스 로그의 3의 t는 3분의 4의 로그의 2의 t 곱하기 로그의 3의 t. 여기서 이거 딱 보고서 선생님 이거 로그 6의 t네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냥 막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공식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곱하기예요. 곱하기. 자, 그럼 여기까지 놓고 보자고요. 아까 선생님이 일부 초반에서 이제 했던 얘기 기억나시는 분? 로그 뭐더라? 밑변환 공식. 밑변환 공식 왜 쓴다고요? 밑을 같게 하고 싶을 때. 지금 봐요. 써있는 로그들이 진수는 같고 밑이 다르죠. 밑이 다르면 우리 로그의 성질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로그의 성질을 못 쓰기 때문에 로그의 성질을 쓰기 위해서 밑변환 공식을 위해서 밑을 통일시키자고요. 그럼 밑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밑변환 공식 쓰지만 밑과 진수를 바꿔주면 얘는 뭐가 된다? 로그 t의 2분의 1 플러스 로그 t의 3분의 1은 3분의 4의 얘는 로그 t의 2분의 1 곱하기 로그 t의 3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얘랑 이거 분모인데요. 양변에 뭘 하고 싶은 충동이 마구마구 끌어올라요. 그렇죠. 이 로그 t의 2와 로그 t의 3을 곱하고 싶은 충동이 마구마구 끌어오르죠. 곱하자고요. 로그 t의 2와 로그 t의 3을 곱하자고요. 곱해주면 좌변은 뭐가 돼요? 로그 t의 2는 하나 약분되고 로그 t의 3이 하나 남을 것이고요. 얘는 로그 t의 2가 될 것이고요. 두 개 약분돼서 사라져서 3분의 4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써줄게요. 좌변은 밑이 똑같이 로그 t니까요. 로그 t의 3 곱하기 2는 6이 되어서 얘가 3분의 4로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t의 3분의 4제곱은 뭐가 나온다? 6이 나온다라는 관계식을 일단 얻어낸 거죠. 자, 이 관계식을 얻어낸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아까 우리가 이제 저기서 구하고자 했던 게 8의 a제곱에 3의 b제곱인데 아까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했었죠. 2의 4의 제곱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2의 a제곱이 뭐였죠? t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는요. 2의 a제곱의 4제곱이니 t의 4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어라
t의 4제곱 좌우변을 몇 제곱 해주시면 돼요? 3제곱을 해주시면 답이 나오지롱.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그럼 느낌 한번 보자고요. 아까 풀었던 풀이 보면 요거죠. 혹은 요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지금 푼 풀이요. 분명히 뭐가 더 계산은 복잡해요. 로가 계산은 복잡해요. 지수법칙 문제를 로그로 풀면 계산은 좀 더 복잡하긴 한데요. 시험 볼 때 마음고생은 안 해요. 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뭘 곱해야 되지? 얘를 지수법칙을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쿨하게 팍 쓰고 탁 해가지고 그냥 뇌를 비우고 왜 계산만 하면 답이 나와요. 로그를 쓰면요. 그래서 선생님은 시험 볼 때는 이런 방법으로 푸는 걸 조금 더 추천해요. 막 시간 얼마 없고 그런데 거기서 얘가 뭘 해야 될까 막 그렇게 막 하다 보면은 뒤에 문제에서도 막 이게 마음이 막 이렇게 막 급해져가지고 말리기가 딱 쉽거든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풀되 이렇게 오답 정리할 때는 아 지수법칙으로 하면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를 선생님은 좀 추천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7번 지수법칙 관련된 문제 조금 여기서 이제 말리면은 막 시간도 뺏기고 초조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 문제 시간이 막 더 부족해서 어렵다고 느꼈을 겁니다. 자, 28번 볼게요. 27번에서 어려움을 느끼고서 이제 28번을 딱 왔는데 사실 27번은 생각보다 할만해서 약간의 용기를 주는 그런 어떤 희망 고문 같은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자, 28번 보시면